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대장동 스캔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순서 갖겠습니다. LCT 사업과 대장동 사업은 일란성 상둥이다. 수익에 대한 배분에 대해서는 전혀 요구를 하지 않았을까요? 나름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저는 해석을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예, 송 부장님, 그 부산 LCT에 어떤 특기가 있었는지 말씀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예. 딱 잘랐어. 부산시가 LCT에 어떠한 특혜를 줬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부산시는 LCT에 부지를 헐값에 넘겨줍니다. 예, 원가에 줬죠. 예, 거의 원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국방부 땅이었고 그 주위에 민간 부지가 있었던 거죠. 땅 대부분은 70% 이상은 부산시가 국방부의 군부대 자리를 산 거죠. 예. 그게 1차 매입분이 5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 뒤에 한국 콘도 자리를 비롯한 그 주변에 한 15,000 제곱미터 정도, 그러니까 총 6만 5천 제곱미터를 수용하는데요. 이걸 LCT에 평당 한 1,600만 원 정도에 넘기게 됩니다. 당시 시세로 볼 때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간 개발은 대부분이 성공을 잘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로 토지를 수용하려고 하면 민간은 일일이 그 개별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대부분이 파산을 하거나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이 LCT 사업 같은 경우는 공정개발을 추진했기 때문에 토지를 강제 수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업자로서는 사회적, 경제적, 금전적 이득이 막대한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작업은 관에서 다 해결사 노릇을 다 하고 민간은 숟가락 하나 놓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특혜입니다. 세 번째는 해운대 해수욕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교통수요가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으로 해가지고 교통영향평가만 대부분 D등급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는 해수욕장에 접해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지역인 거예요. 100층이 넘는 건물, 또 85층짜리 건물 이런 건물이 들어서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안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약식으로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는 높은 건물에 적용하지 않고 바닥 면적에 적용을 했죠. 대지 면적에. 그 말이 안 되는. 그래서 뭐 빌딩풍 뭐 이런 것들은 전혀 감안하지 않는. 그래서 당시 이제 부산대 모 교수는 적어도 100층 이상의 건물이 들었으면 진도 7 규모의 지진과 맞먹는 바람풍, 풍도 7 규모의 바람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건물지 있고 나서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제대로가 아니라 그건 100% 그렇습니다. 교통영향평가도 부산시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해운대구에다가 떠넘겨 버렸죠. 해운대구는 대충 평가하고 넘어가 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1년 이상 걸리는데 그것도 대폭 단축시켜 버렸고 그래서 이게 이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부를 줌으로써 LCT가 받았던 금전적인 혜택이 4천억 원 이상입니다. 네 번째로 이 사업부지가 전체 한 6만 5천 제곱미터를 도시공사가 수용을 했는데요. 이 중에 LCT에 판 거는 4만 한 8천 제곱미터 정도밖에 안 팝니다. 그럼 나머지 1,800여 제곱미터 정도가 남는데요. 이거는 부산시가 그 LCT 사업부지 안에 소공원이나 주차장이나 공공시설로 해가지고 무상으로 줍니다. 그게 1,000억 규모입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입도로 부분에 또 2차선 도로를 4차선 확장시키는데 그게 300억 규모 되는 것도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의 예산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 나중에 해운대구청에서 못하겠다 해가지고 LCT 사업자와 해운대구청이 반분하는 형태로 조달을 했는데요. 그 규모도 해도 한 1,300억 규모가 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은 중심 미관지구와 일반 미관지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발이 제한됐던 거예요. 고도 60m 이상은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해수욕장 바로 해변이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고도 제한을 풀어가지고 440m가 넘는 빌딩을 세울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거기다가 아파트는 절대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게 시공사 공모지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인데 그걸 해결해버린 거예요. 처음에 사업 공고는 관광리조트 사업으로 공고를 냈고 그걸로 서로 사업권을 딴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아파트를 짓는 걸로 그렇게 변질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아파트 882세대 이 연면적의 44%입니다. 법정 허용 한도가 45%인데 1% 모자란 44%를 허용해 줍니다. 거의 절반은 아파트를 지은 거다, 그죠? 그것도 대형 평수의 아파트, 작은 평수도 아니고. 거기다가 레지던스 호텔 561실 이게 연면적의 28%입니다. 다 합치면 72%가 그 LCT 사업자의 수익 사업으로 전락이 된 거예요. 그 수익도 조단위 아닙니까? 이게 LCT 사업의 특혜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대장동은 코끼리 비슷하게 했어요. 저기는 환수도 했지 않습니까? 5천 몇백억 원을 환수를 했는데 부산 LCT는 아마도 개발 이익이 1조 원 정도라고 예상을 하죠. 지금 총 분양을 지금 다 했으니까 부산시가 환수한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반면에 성남은 5천억 이상을 환수를 한 거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토지 작업을 부산시가 거의 다 해줘서 원가로 줬다 이랬는데, 토지 작업은 성남 대장동 같은 경우도 성남도시공사가 용도 변경도 해주고 강제 수용도 하고 해서 토지 작업도 같이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성남은 그걸 공적 이익을 환수한 근거로 삼아서 돈을 많이 갖고 갔고, 부산은 그렇지 못했다는 차이, 여기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송 국장님 말씀 중에 교통영향평가를 엉터리로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인근의 혼잡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로 개설 이런 데에 부산시가 1,0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투입해서 LCT가 해야 될 일을 다 해줬다, 이런 엉터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이 일과 비교되는 사례가 서울의 잠실 롯데월드 타워, 보통 제2롯데월드라 그러는 그 사업이죠. 서울시는 LCT 사업과 비슷한 시기에 잠실 제2롯데월드 사업이 진행됐는데, 서울시는 롯데그룹에 5천억 정도의 통유발 부담금을 물렸죠. 그렇게 해서 도로 개설인 걸 다 롯데가 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부산은 거꾸로 부산시가 예산을 들여서 시민 세금으로 도로를 만들어줬어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왔다고 봅니까? 서울의 롯데월드 타워 사업과 부산의 LCT 사업은 이 사업 모델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죠? 저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서울시와 서울시장의 공영 개발에 대한 가치와 철학의 수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의 서울시는 롯데타워를 지을 때 하나의 새로운 수직 도시가 생기는데, 분명히 다수의 서울 시민들과 서울을 찾는 해외 관광객들에게 큰 사회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도 철저하게 했고요, 교통영향평가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환경영향평가만 하더라도 처음에 롯데그룹에서 제시한 공원 녹지나 이런 비율이 18%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계속 반려를 하죠. 그런 과정에서 녹지 비율이 38%를 차지합니다. 그 금액으로 따지면 3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량평가도 역시 마찬가지. 계속 반려를 하면서 필요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5천 원 가까이 부담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그 롯데 사업은 철저하게 민간 사업이었잖아요. 100% 민간 개발 사업인 거죠. 그런데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이 공적 이익을 환수를 한 셈이죠. 그렇습니다. 민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공공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사회경제적인 책임을 물었던 건데, 부산시는 아예 그런 개념이 없었죠. 단지 개념이 없었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서요. 그 개념이 없어서만 일까요, 그게? 근데 이게 그 이영복 씨가 부산시가 사업 공고를 했던 2006년 이전에 이미 그 민간 부지를 매입하고 다녔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면서요.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저는 LCT 사업 전체까지는 보면서 마치 정교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 근거를 제가 지난해에 핵심 정언자를 만났습니다. 그 부분은 이영복 사장과 처음부터 부지 매입을 해나갔던 책임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정언한 바에 따르면 이영복 회장이 LCT 부지에 땅 매입 작업을 시작한 게 2004년도부터였습니다. 부산시가 그 사업 공고를 낸 건 2006년도에 냈는데 그 2년 전부터 이미 땅 작업을 시작했네, 이영복 씨가. 예, 이미 했던 거죠. 그럼 이제 증거는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이영복 씨 쪽에서 부산시에 사업 제안을 물밑으로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은 뭐 거의 그렇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더욱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도시공사의 회의록을 보면 처음에 사업 제안서가 올라왔을 때 심의위원들이 대부분이 특혜 소지가 있다고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뒤에 다시 단시간 내에 용역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는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허용해줘야 된다는 쪽으로 여론을 몰고 갑니다. 자, 그래서 이게 또 이 사업이 처음에 관광 리조트 사업으로 출발했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게 그게 부산에서의 LCT 사업의 특혜 결정판이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짓게 해주면서도 공적 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장치를 하지 않고 단 한 푼도 부산시가 갖고 가는 돈은 없이 아파트만 짓게 해줬다 이 말이죠.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이 흑막 뒤에 과연 그 두 사람 정도가 몸통일까, 그런 의문도 많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의문이 있죠. LCT 사업의 전 과정을 놓고 저는 2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는 최초에 이 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민간 사업자에게 시행을 맡기고 인허가까지, 요게 1단계라면 요 1단계에서는 토착 비리의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건축 허가를 받고 나서 2011년 3월 이후부터 LCT 사업을 준공할 때까지 요 2단계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적어도 100층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우리나라 제1군 대기업이 들어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1군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업자금 마련하는 문제, 부자의 민재 설정하는 문제, 이런 모든 사업 부분들은 토착 비리의 차원이 아닌 권력형 비리의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투자이민제는 법무부가 허가를 내준 건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한 건물에 적용한 투자이민제는 그게 유일한 사례입니다. 지금 거의 뒤로도 없어요. 일군 업체 선정되는 포스코가 처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일군 업체도 맡으려고 하지 않았죠. 그런데 포스코가 갑자기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방금 얘기했던 법무부 그 투자이민제 유일한 사례라는 거, 그것도 큰 권력의 그 배경 없이는 할 수 없는 허가였죠. 결국 대장동 사업도 그렇고 LCT 개발 사업도 그렇고 둘 다 성공한 개발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이제 LCT 개발 사업이 아파트를 짓게 하면서 조 단위의 투자 수익이 기대가 되는 그런 사업으로 되었고, 대장동 사업은 처음에는 작은 기대 이익이 있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그러면서 민간 사업자들도 4천억 이상의 개발 이익을 갖고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도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이 두 사업 간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명확한 차이 정도가 아니라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죠.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은 전체 이익 환수 차원에서 보면은 얼추 반반 정도의 이익이 배분이 된 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처음에 예상했던 민간의 개발 이익이 몇 배 정도 더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발 이익을 더 환수하는 상한 캡을 씌우지 못했다. 이건 결과적으로 당시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이 국민들한테 송구하다, 죄송하다고 이야기한 그 부분이고요. 그 점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이제 부산 LCT 개발 사업은 아파트를 우리나라 최대의 관광지인 해운대의 백사장 바로 해변에 아파트를 900세대 정도 가까이 짓게 하면서, 그래서 엄청난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또 오늘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께서도 이 대장동 사업과 부산 LCT 사업, 또 아까 우리 잠깐 이야기했던 서울의 롯데월드 타워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비교하면서 이 사업은 이런 장점이 있었구나, 또 그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반대편에 또 다른 사례는 이런 문제가 더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잘 좀 비교해서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대장동 개발 사업 문제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지적했던 그런 제도의 미비, 또 당시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개발 이익의 추가 환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도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때까지 상황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재명 시장이 당시 시점에서는 최선을 다했던 사업일 수 있다. 100점까지는 아니라도 한 90점은 줄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에 그 사업을 특혜 사업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부산 LCT 사업을 다시 한번 쳐다봐 줬으면 좋겠어요. 이 부산 LCT 사업을 허가내준 사람들은 그야말로 도둑놈들인 거죠. 대장동 사업에 비교하자면. 그렇게 오늘 결론 내리고 김영춘의 세상읽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긴 시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이소.